1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지수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지수법칙을 갖다가 정리해 주시는데 저처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지수법칙입니다. 자, 지수법칙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수에 대한 어떤 연산을 갖다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M승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때 이 녀석은, 우리 이 녀석을 뭐라 그러죠? 얘를 지수라는 거죠. 지수는 왜 나왔냐면 A 곱하기 자, 다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면 2를 5번 더하기 나오는 게 귀찮아서 나온 게 뭐죠? 곱셈이죠? 2 곱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얼마만큼 도와준 거야, 쉽게 계산하려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이라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 4개를 갖다 2를 곱했다고 표현해서 2의 4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해진 개수를 가르쳐 주는 게 지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를 갖다 지수라고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녀석은 너 미치야? 해서 얘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 관련된 녀석의 용어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지수 아니면 or, mit. 이해하셨나요? 그럼 당연히 지수 법칙이라는 건 어떤 지수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건데요. 그때 꼭 경우를요, 두 가지로 나눠 주셔야 돼요. 두 가지로. 즉, 미치, same 같은 경우라면요, 미치 다른 경우로 나눠주셔야 돼요. 미치 같은 경우랑 미치 다른 경우에 지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오케이? 미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면 얘 분명히 A를 N번 곱한 거죠? 얘를 A를 N번 곱한 거죠? 그럼 총 몇 번 곱한 건가요? A에 N 플러스 N번 곱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치 같은 녀석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 저처럼 하시는 겁니다. 미치 같은 녀석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곱셈이 있으면 나눗셈이 있겠죠? AM승 곱하기 나누기 AN승인데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N승분의 A의 M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위에 M개 곱해져 있고 밑에 N개 곱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에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3개 있고 밑에 이렇게 2 2개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로 위에서 밑에의 어떤 개수를 갖다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는 N번 곱해져 있고 밑에는 N번 곱해져 있으니까 분명히 얘가 나눠진다는 얘기는 빼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미치 같은 녀석을 나눴으면 지수끼리의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A의 N승에 이렇게 M승이 있는데, 자, 얘는 분명히 A의 N승짜리를 분명히 얘는 N번을 곱해준 거잖아. 우리가 A의 M승이 A를 N번 곱해준 거니까 얘는 A N승을 뭐 한 거야? 이렇게 N번을 곱해준 거죠. 이렇게 여기 몇 번? N번. 그럼 분명히 미치 같은 녀석의 곱은 여기서 뭐야? 지수끼리 합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그걸 N번 더하는 거가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이걸 갖다 N번 더하는 게 귀찮아서 나온 게 뭐라고? 곱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뭐 하더라? 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치 다른 경우일 때 지수법칙을 분명히 할 줄 몰라요. 자, A의 N승 곱하기 예를 들어서 B의 M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너 2의 제곱 곱하기 5의 뭐 30승 10승 이런 거 계산 못합니다. 그쵸? 이거 10번 곱하기 30번 곱하면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빨리 얘는 5의 3승에 이렇게 10승이라 놓고, 얘는 10승 10승이 똑같으니까 2 곱하기 5의 3승에 10승과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워서 그래요. A, B의 M승은 A의 M승, B의 M승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 가정보다 이 가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치 다른 녀석의 두 곱셈은 분명히 지수가 서로 같아져야만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M 대신에 얘가 N이 되면, 지수가 서로 같아지면 이 꼴이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이 돼서 얘네들이 A, B로 이렇게 합쳐져서 N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당연히 곱셈이 있으니까 나눗셈도 이렇게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같아야 이렇게 밑이 다를 때 지수가 같아져야 b분의 a의 n승 이렇게 합쳐지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수 법칙은 어떤 지수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거므로 밑이 같을 때 연산과 밑이 다를 때 연산을 꼭 나눠주시고요. 밑이 다른 경우일 때는 항상 지수를 갖다가 같게 하라 라는 명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인데 밑이 다릅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한다고? 지수를 갖게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멈춰 놓으시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수투 파트에서 지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꼭 밑이 다른 경우일 때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이제 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3의 a승과 12의 b승이 6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 미지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지수에 있는 꼴이잖아요. 그럼 어떤 지수에 대한 연산이니까 이거 지수 법칙 쓰라는 거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지수 법칙을 쓰려면 분명히 밑이 같게 하든지 또는 지수를 같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녀석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는 거야. 이 6이라는 녀석이. 밑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3의 a승이 6이 있으면 양쪽에 a분의 1승 a분의 1승에도 식이 안 변한 거죠. 똑같은 지수를 씌워줬으니까 얘 툭툭 지어서 3이 6의 a분의 1승이 된 거야. 밑을 6으로 바꿔줬네요. 그 다음에 12의 b승도 마찬가지로 얘를 6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b분의 1승씩 여기도 b분의 1승씩 하면 식이 안 변한 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12라는 녀석이 6의 b분의 1승이 돼서 얘도 밑을 6으로 바꿔줬네요. 근데 지금 지수가 뭐야? 합으로 돼 있죠? 그럼 지수의 합은 보면 밑이 같은 녀석의 곱이니까 얘네들이 곱했을 때 6의 a분의 1승 곱하기 6의 b분의 1승을 해야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 녀석이 바로 얘랑 곱한 거랑 똑같으므로 36이 되겠죠? 얘는 6의 제곱이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뭐해지더라? 같아지더라 해서 이것이 2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든 로그든 밑이 기준이라는 걸 꼭 머릿속에 막 세뇌를 시켜주세요. 알겠죠? 뭐 한다고? 막 세뇌를 시켜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수 법칙에 관련된 녀석 중에 밑이 같은 경우와 밑이 다른 경우의 연산이 존재한다는 걸 꼭 인지해 두시고 개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4번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